있습니다. 교과서 392쪽부터입니다. 자,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는 협상의 개념, 그다음에 협상의 절차, 그다음에 협상의 진행 과정 등을 여러분 교과서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92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협상은 왜 필요하냐면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개인과 집단이 많죠. 자, 이해관계라는 것은 이익과 손해가 걸려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익과 주장이 달라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협상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첫 번째 줄은. 자,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두 번째 줄부터 협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협상은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밑줄을 그어보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의사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개념에서 핵심어는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협상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자, 협상이라는 게 꼭 우리 뉴스에서 보듯이 국가와 국가, FTA처럼 FTA 협상, 또는 노사 협상, 이렇게 거대하게 꼭 개인과 단체, 국가와 국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개인과 개인 간에도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학습 활동에도 몇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웃 주민 간의 협상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교과서에서 보시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갈등 사례 중에 하나를 통해 협상의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과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상의 절차와 방법을 꼭 정리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소개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먼저 오디오로 들어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협상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가 아파트와 나 아파트는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서로 자주 오간다. 그런데 최근 가 아파트 단지 내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나 아파트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위 상황에서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을 인지한 두 아파트 대표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여 두 아파트 주민들의 여가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협상에 임하였다. 자, 이런 경우에 협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도 이제 협상이 필요한데, 자, 여기는 이제 아파트와 아파트 간의 협상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제기된 경우인데요. 역시 갈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협상이 필요합니다. 자, 가 아파트와 나 아파트의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테니스장의 이용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기 상황이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 아파트 단지 내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나 아파트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게 갈등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 문제 상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문제 상황인데 자, 여기서의 협상의 문제 상황은 바로 집단 간의 문제 상황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상황은 아니고 가 아파트, 나 아파트 간의 집단 간의 문제 상황에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협상의 참여자는 누구였냐?
두 아파트 대표자가 이제 두 명이 협상의 참여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협상의 목표입니다. 협상은 반드시 목표가 있는데 자, 목표는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해서 두 아파트 주민들의 여가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협상에 임하였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파트 대표가 협상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에는 상황과 참여자와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협상 상황의 예를 지금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협상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크게 협상의 절차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협상의 이론에서 이제 제시하는 협상의 절차인데, 자, 교과서에 있는 대로 여러분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사람마다 협상의 절차를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협상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입니다. 자,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 3단계로 협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단계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단계이냐? 이게 협상의 절차 1번입니다. 자, 시작이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제에 대한 아까 갈등 상황,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즉 이 두 아파트 대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는지를 반드시 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협상의 참여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협상 참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작 단계의 목표는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고 참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원인 분석과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협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대화의 부분을 이렇게 글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대표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자, 여기는 화법 단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글로 읽으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나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이 늘면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불가피하게 나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이해합니다만 저희 주민들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장이 항상 붐비는 것도 아니니 적절한 공동 이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 단계입니다. 각자 기본 입장을 얘기하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시작 단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자, 위에 시작 단계에서는 393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작 단계에 적절한 협상의 대화가 맞다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위에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 분석되어 있냐면 자, 먼저 가 아파트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하죠. 나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 증가에 따라 가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게 갈등의 원인으로 제기된 거죠. 이게 처음에 가 아파트 대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원인을 분석한 말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 아파트 대표가 기본 입장을 제시를 합니다. 자, 가 아파트 대표의 기본 입장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가 아파트 대표는 뭐라고 기본 입장을 얘기하고 있냐면 나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하겠다. 불편하니까 금지하겠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나 아파트 대표도 기본 입장을 얘기해야 되겠죠. 자, 나 아파트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들어서 알겠죠? 나 아파트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아파트 주민들 역시 이용료를 내고 사용했는데 돈을 안 낸 게 아닌데 테니스장 이용을 갑자기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맞서고 있죠. 자, 부당하다,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게 바로 나 아파트 대표의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필요한 거겠죠. 기본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게 해결이 안 되겠죠. 서로 완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나 아파트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죠? 테니스장 해결 가능성을 나 아파트 대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 아파트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측이 나 아파트니까 해결 가능성은 이제 나 아파트 대표가 가지고 와야 되겠죠. 테니스장이 항상 붐비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공동 이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협상의 시작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무엇까지 얘기해야 되냐?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언급해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 어디에서 나와 있죠? 자, 여기 나 아파트 대표의 두 번째 발언에서 보면 나와 있죠. 테니스장이 항상 붐비는 것은 아니니까 적절한 공동 이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작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작 단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협상의 두 번째 단계는 자, 여러분 잘 메모하셔야 됩니다. 협상의 절차 두 번째는 조정 단계입니다. 자, 조정 단계의 목표는 무엇이냐? 합의점을 모색하는 겁니다. 합의점을 모색하는 겁니다. 모색,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걸 위해서 협상의 참여자들이 해야 될 일은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다 써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은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자, 필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밑줄만 그으셔도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상대 측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 측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서로 싸우려고 만난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상호 검토를 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합의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각 아파트 대표가 하는 것이 조정 단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조정 단계를 위해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93페이지 아랫부분은 이제 협상의 참여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자, 협상에서는 첫 번째,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협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협상의 태도 1번입니다. 즉, 타당성과 논리성을 갖추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설득이 가능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의 태도 첫 번째는 뭐다? 타당성과 논리성에 근거해서 대화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층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게 되면 성공적인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안 되고 상대 측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로 갖추어야 될 협상의 태도입니다. 자, 요거는 꼭 필기를 해주세요. 즉, 양측이 서로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타협점이 생기겠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절대 협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뭐 국가 간의 FTA 협상이나 노사 협상 같은 거 보면 반드시 양보가 있어야만 타협점이나 해결책이 생깁니다. 즉, 협상에서 최선의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양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는 태도가 아주 서로 필요한 태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조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 단계에서 이 두 아파트 대표들이 어떻게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는지 39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화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조정 단계의 말하기의 협상인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일 낮 시간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퇴근 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의 경우에는 나 아파트 주민들까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므로 나 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대에 한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대부분 퇴근 후나 주말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평일 낮 시간대로 제한하는 것은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대신 다른 아파트 단지의 경우처럼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여 저희가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나을 듯합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 들어보면 자, 이게 조정 단계의 이제 협상 참여자들의 말하기의 방식인데요. 자, 여기 조정 단계에서는 합의점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서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했죠. 서로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양측의 처지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했죠. 자, 각 아파트 대표를 보면 자, 말씀하신 대로 평일 낮 시간에는 문제가 없지만 퇴근 후 이제 저녁 시간이나 주말인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제 발생의 시간대가 바로 퇴근 후 저녁 시간과 주말입니다. 그래서 나 아파트 주민들까지 이 시간대에 몰려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갈등이 발생한다. 그렇게 자신들의 처지를 얘기를 하고 문제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해결 방안으로 무엇을 제시를 하냐. 먼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죠. 저희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므로 나 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대에 테니스장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제안을 하죠. 제안. 자, 그랬더니 이제 나 아파트 대표가 제안을 바로 검토를 합니다. 자, 검토를 하는데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제안이. 자, 저희 주민들도 대부분 퇴근 후나 주말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런데 평일 낮 시간대 제한하는 거는 전면 금지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자, 이 제안은 문제점이 많다. 이 제안은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대신 다른 아파트 단지의 경우처럼 요금 체계를 이원화했으면 좋겠다. 요금 체계를 이원화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 돈을 더 내겠다. 그러면 저희들의 수요가 줄어들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해결 방안 2가 되겠죠. 자신들의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신들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자, 요렇게 시작하는 게 조정 단계의 협상입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합의점이 아직 모색이 안 됐으니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아파트 단지가 매우 인접해 있어 요금 체계를 통한 수요 감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신 저희가 예약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니 혼잡한 시간대 최대 수용 인원의 20% 정도를 나 아파트 주민들께 할애해드리면 어떨까요?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인원을 할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또 예약 제도가 시행되면 오래 대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도 있을 듯합니다. 다만 저희 아파트의 여가 시설을 가 아파트 주민들께 개방할 테니
할애 비율을 좀 더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정 단계의 협상의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가 아파트 대표가 나 아파트 대표의 해결 방안 대안을 듣고 자, 가 아파트 대표도 바로 대안을 검토를 하죠. 자, 얘기를 듣고 그 요금 체계를 이원화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요금 체계를 통해서 수요 감소가 있을지 의문이다. 자, 본인도 이제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대신 저희가 예약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니까 혼잡한 시간대 최대 수용 인원의 20%를 나 아파트 주민들께 할애해드리면 어떨까요? 이제 할애라는 건 시간을 주겠다는 거죠. 즉 주말이나 퇴근 시간대에 20%를 예약하도록 시간을 내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대안을 검토를 한 다음에 자, 그랬더니 이제 나 아파트 대표가 그 제안을 일부를 수용을 합니다. 자, 예약 제도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을 할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해결 방안 3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 추가 요구를 합니다. 다만 저희 아파트에 여가 시설을 개방할 테니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할애 비율을 높여달라라고 하면서 해결 방안 3의 보완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추가 요구를 통해서 보완책을 제시하는 합의점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게 협상의 대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정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조정 단계의 말하기 방식을 자, 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저기 밑줄을 그어 보시면 자, 여기 우리 3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위에 조정 단계에서 가 아파트 대표와 나 아파트 대표는 각각 근거를 들어 상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타협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자, 아주 적절한 말하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즉, 각각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도 하고 이해도 하고 타협점을 찾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말하기에 적절한 협상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조정 단계의 말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분석을 해보면 가 아파트 대표는 첫 번째 해결 방안을 먼저 제시를 했죠. 낮 시간대에만 테니스장을 이용할 걸 제안했었죠. 자, 그랬다가 이제 상대 측에서 그거에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상대 측의 사정을 고려해서 혼잡한 시간대에 최대 수용 인원의 20%를 양보함으로써 나 아파트 대표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들였죠. 자,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요 뒷부분이 되겠죠. 여기 두 번째 말하기의 뒷부분 화살표 해주세요. 여기 뒷부분을 보시면 20%를 수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받아들인 거죠. 자, 나 아파트 대표도 처음에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죠. 대안을 제시했죠. 자, 그러다가 가 아파트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죠. 자,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요 부분이죠. 수요 감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었죠. 가 아파트 대표가 그걸 듣고 나 아파트 대표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예약 제도와 수용 인원 할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상대방의 말하기를 협상의 그 제안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여기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할애 비율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추가 요구를 하고 있죠. 그죠? 보완책을 제시를 하죠. 자, 그 부분은 여기 나 아파트 대표의 이 대화 뒷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가 바로 협상의 조정 단계의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394페이지는 이 대화를 듣고 이 대화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평가한 내용 부분도 여러분 잘 보고 다음 중 협상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있다면 요런 부분을 보시고 인제 각각 맞춰 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95쪽 우리 협상의 절차 세 번째 해결 단계 보시겠습니다. 자, 해결 단계는 제시된 대안들을 재구성하며 합의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단계인 조정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입장이 좁혀졌잖아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재구성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는 단계가 해결 단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협상 참여자들이 해야 될 일은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밑줄을 그어 보세요. 타협과 조정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서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하는 게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단계에서 협상이 타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도 이 해결 단계에서 다시 재구성을 할 수가 있고 해결 단계에서 다시 최종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시문에 나왔던 나 아파트 대표들은 자, 어떻게 마지막 해결 단계를 대화를 이끌어 가는지 자, 여기도 역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나 아파트 단지 내의 여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다니 좋습니다. 그럼 이를 고려하여 수용 인원의 30%까지 할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단지의 각종 여가 시설을 가 아파트 주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이용하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먼저 가 아파트 대표가 나 아파트 대표의 조정 단계의 제안을 듣고 마지막으로 또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을 듣고 그 제안 중에 나 아파트 단지 내의 여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죠. 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합의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합의안은 나 아파트에서 20% 혼잡한 시간대의 테니스장 이용에 20%의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할애 비율을 늘려달라라고 하는 그 제안을 고려해서 받아들여서 최종 합의안을 30%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용 인원, 이제 혼잡한 시간대 수용 인원이겠죠. 혼잡한 시간대의 테니스장 수용 인원을 30%까지 할애해드리겠다. 자, 이게 최종 합의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 아파트 대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좋습니다 라고 수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협상은 타결이 되는 겁니다. 최종 합의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도 하는 거죠. 저희 단지의 각종 여가시설을 가 아파트 주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자신들이 제안한 해결책에 대한 약속까지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해결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은 체결이 되고 마지막 해결 단계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서 해결 단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395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자, 위에 해결 단계에서 두 아파트 대표들은 타협과 조정을 통해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했다. 자, 해결이 됐죠. 어떻게? 타협과 조정을 통해. 즉, 이 타협과 조정을 했다는 거는 서로 상대 측의 입장을 이해해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30%라는 절충점을 찾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의 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두 아파트 주민들의 여가 생활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낸 거죠. 자, 이게 협상의 목표였습니다. 처음에 두 아파트 대표가 만난 이유 자체가 서로 협상을 하는 이유 자체, 즉 목표 자체가 두 아파트 주민들이 여가 생활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방안을 모색하자, 즉 서로에게
한쪽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래서 두 아파트 주민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아파트 대표가 만나서 절충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아파트 대표가 나아파트의 여가시설 개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수용 인원을 30%로 늘린 타협안 또는 합의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합의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타협안이라는 말도 가능하고 합의안이라는 말도 가능하고 해결책이라는 말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라는 타협안은 해결 단계에서 제시가 된 겁니다. 자, 조정 단계에서는 20%를 제시했지만 해결 단계에서 30%를 제시를 해서 서로 합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제시한 대안이 해결 단계에서 다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파트 대표는 이를 수용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30% 좋습니다. 받아들였고, 또한 가아파트 주민들도 나아파트의 각종 여가시설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면서 협상은 해결을 하게 됩니다. 타결이 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가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 각 단계별로 해야 될 말하기의 방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395페이지 마지막 문단은 협상을 해야 되는 이유, 협상의 의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협상의 의의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협상의 의의 첫 번째는 개인이나 또는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한쪽의 이익만이 아니라 서로의 양측의 이익을 도모하는 말하기 방식이라는 거죠. 같이 잘 살자는 거죠. 그래서 상생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 된다. 상생이라는 건 다 같이 잘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 이 협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서로의 이익을 같이 도모하는 해결 방법을 이끌어내는 말하기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리 마지막 문장,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갖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안 됩니다. 고수한다는 거는 이제 내세운다는 거죠. 굳게.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 안 되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문단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협상은 반드시 필요한 말하기의 방식, 의사소통의 방식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